혹시 요즘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뭔가 다른 게 느껴집니다. 그냥 몸이 무거운 것도 아니고 딱히 아픈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웃음이 줄고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갈 뿐인 것 같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노년 우울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나는 아니겠지, 그냥 늙어가는 거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신호를 놓치면 그 마음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질 수 있어요.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곧 충만이다. 행복이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간단한 진리를 자꾸 잊어버릴까요? 오늘은 노년에 찾아오는 우울감의 정체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7세 김 선생님의 하루는 이랬어요. 아침 7시에 눈을 떴는데 예전 같으면 일어나서 바로 TV 뉴스를 켜고 커피를 내렸을 텐데 이상하게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싫었대요. 뭘 해야 하지? 별다른 약속도 없고 할 일도 딱히 없어요.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은퇴한 지도 벌써 2년이 됐는데 시간은 많은데 채울 게 없어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나서 대충 라면 하나 끓여 먹고 TV를 켰는데 뭘 봐도 재미가 없어요. 예전 같으면 친구들과 산책이라도 했을 텐데 요즘은 연락하기도 귀찮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모습 낯설지 않으시죠? 우울감의 얼굴은 처음에는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활기가 나지 않아요. 별것 아닌 일도 귀찮고 자꾸 미루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도 피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제 내가 필요 없나? 하는 쓸쓸한 생각이 자꾸 마음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어요. 우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니까 평소보다 부정적인 기억들을 더 자주, 더 생생하게 떠올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좋았던 기억들은 흐릿해지고요. 마치 뇌가 고장난 카메라처럼 어두운 부분만 선명하게 찍고 밝은 부분은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만 하지? 하고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당신의 뇌가 그런 상태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는 역할의 상실입니다. 4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며 과장님, 부장님 소리를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김 선생님이 돼버려요. 자녀들도 다 독립해서 엄마 아빠 역할도 많이 줄었고요. 인간은 원래 역할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도록 되어 있어요. 심리학에서 이걸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들이 하나둘 사라지니까 나는 대체 누구인가 하는 혼란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비교에서 오는 상실감이에요. 동창 모임에 나가보면 누구는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누구는 자식들이 의사가 됐다. 누구는 건강해서 등산을 다닌다.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뭘 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상한 게 예전에는 똑같이 살았는데 왜 지금 와서 비교가 더 아프게 느껴질까요? 젊었을 때는 앞으로 잘하면 되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 늦었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세 번째는 시간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모든 게 허무해져요. 뭘 해도 이제 와서 뭘,
하는 마음이 들고 새로운 시도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기분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해능 스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씀이 뭔 뜻일까요? 우울감도 결국 외부 환경 탓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은퇴, 건강 문제,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긴 해요.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건 온전히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죠. 즉,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주변의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울감 역시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70대 노인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지난 1년간 가장 힘들었던 일 3가지를 써보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는 지난 1년간 가장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써보라고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힘든 일을 쓴 그룹은 기분이 더 우울해졌고, 감사한 일을 쓴 그룹은 기분이 한결 밝아졌어요. 같은 1년을 살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 뇌는 원래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위험을 미리 감지해야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사자나 호랑이가 나타날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뇌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들을 더 크게, 더 오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라도 좋은 것들에 눈을 돌려야 해요. 이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현실을 외면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입원해 본 분들은 아세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가족들이 안부를 물어본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비교 속에서는 불행을 만들지만 스스로 가진 것의 가치를 인정하면 거기서 행복의 싹이 자란다. 이게 핵심이에요. 친구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보고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계절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더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젊을 때는 성공이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인정. 하지만 그런 성공에는 끝이 있어요. 이루면 끝이에요. 반면에 마음의 성장은 다릅니다. 60대든 70대든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노년의 진짜 가치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다 좋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 연구를 보면 우울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작은 성취예요. 큰 목표를 세우고 이루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실패했을 때 더 우울해져요. 하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해냈을 때의 성취감은 마음을 조금씩 밝게 만들어요.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거든요. 도파민은 보상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내가 뭔가 잘했구나 하는 느낌을 줘요. 그러면 또 해볼까? 하는 동기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만약 지금 누워만 있다면 잠시 앉아보기만 해도 돼요. 앉는 것도 귀찮다면 창문을 열어서 햇볕을 잠시 들여보세요. 햇빛이 우울감에 좋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잠깐,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창문을 한번 바라보세요. 밖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하늘이든 나무든 건물이든 그냥 3초 동안만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잠시 바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내일은 베란다에 서서 바람을 느껴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는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목적지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걷기 운동이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거든요. 걸으면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엔돌핀이 분비되고 무엇보다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요. 혹은 가까운 지인에게 짧은 안부 인사 한마디만 전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간단한 메시지 하나가 관계의 끈을 이어주고 외로움을 덜어줘요.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보내는 나도 내가 누군가를 생각했구나 하는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물 한 그릇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하루에 한 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지금 손에 따뜻한 차나 물 한 잔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잠깐 일어나서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한 모금 천천히 마시면서 이 온기를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온기도 사실은 하루를 채우는 소중한 순간이에요. 오늘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점심에 먹은 밥 한 그릇, 저녁에 본 뉴스의 날씨 예보.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내 하루를 채우고 있다는 걸 인정해 보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남들보다 앞서가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남들과 함께 가는 게 좋더라고요. 경쟁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겠어요. 이게 바로 노년의 지혜예요. 젊을 때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가 소중하다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냥 지금의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은퇴했다고 해서 쓸모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거예요.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 없고 평가받을 걱정도 없어요. 순수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손자, 손녀들과 영상 통화하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좋아하세요. 또 어떤 분은 베란다에서 화초를 기르며 하루하루의 변화를 관찰해요. 또 어떤 분은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추억을 되새김질해요. 이런 것들이 생산적이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삶의 진짜 가치예요.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감정을 순화하고 지혜를 쌓아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과보다 소중해요. 노년의 우울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찾으라는 부름일 수 있어요. 이제까지는 남들이 정한 기준으로 살았구나. 이제는 내 기준으로 살아보자.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성공을 이룰 때가 됐구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여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선물이구나.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잘 보내자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편안히 앉아 계신 그 의자나 소파를 한번 느껴보세요. 몸의 무게를 맡기고 있는 이 안정감. 이것도 잘 쉬고 있다는 증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편안히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루를 잘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점심을 먹으면서는 이 음식을 만든 사람들, 재료를 기른 사람들, 참 많은 분들의 수고로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먹는 밥이라도 외롭지 않아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잘한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화분에 물을 줬다든지, 이웃에게 인사를 했다든지, 날씨가 좋다는 걸 느꼈다든지,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긍정들을 쌓아가면 어느새 마음속에 따뜻한 빛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젊은 시절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마음속으로라도 좋아요. 그때 참 많이 애썼구나. 수고 많았어.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지혜를 만들어준 거니까요. 외로움 역시 우울감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하지만 관계를 새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럴 때는 기존 관계를 다시 살펴보세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와는 이제 부모, 자식 관계를 넘어서 어른과 어른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조언을 해주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동네 이웃과의 작은 인사도 의미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좋은 아침이네요 한마디가 서로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반려동물이 있다면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강아지든 고양이든 심지어 화분의 식물이라도 뭔가를 돌보는 일은 마음에 목적 의식을 줘요.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만약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지역 복지관이나 노인정, 종교 모임 같은 곳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만나면 공통 관심사를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한 관계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의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마음을 여는 거죠. 우울감을 이기려면 마음만 다스려서는 안 돼요. 몸의 상태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도 영향을 줘요. 몸이 불편하면 자연히 기분도 가라앉거든요. 하지만 완벽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무릎이 아프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시력이 나쁘면 큰 글씨책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들이 있어요. 특히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해요. 잠이 부족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서 우울감이 더 심해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은 바깥 공기를 마시세요. 실내에만 있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기분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 음식도 신경 써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대충 먹게 되는데 그러면 영양 불균형으로 몸도 마음도 힘들어져요. 간단해도 좋으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시간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60세라면 평균 수명까지 20년 이상이 남았어요. 20년이면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생이 될 만큼 긴 시간이에요. 충분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젊을 때와 다른 건 이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천히 여유롭게 깊이 있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여행을 가도 빨리빨리 많은 곳을 보려고 했다면 이제는 한 곳에 앉아서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볼 수 있어요. 책을 읽을 때도 진도를 빼려고 급하게 읽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 음미하면서 읽을 수 있고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속도보다 깊이가 중요한 시기예요. 노년의 우울감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은 수용에서 나와요. 젊어 보이려고 애쓰거나 예전 같은 체력을 유지하려고 무리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대신 이제는 이런 나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 그 나이에 맞는 지혜, 그 나이에 맞는 평온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름이 생긴 얼굴에는 살아온 이야기가 새겨져 있어요. 느려진 걸음에는 여유와 안정감이 있고요. 잦아진 목소리에는 깊이와 온화함이 담겨 있어요. 이런 것들을 늙었다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숙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관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나이예요. 직접적인 조언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살아가는 모습 자체로 지혜를 전할 수 있어요. 저렇게 평온하게 사시는구나, 저렇게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시는구나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거죠. 며칠 전에 70대 박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어제는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난간에 앉더라고요. 한참 동안 그냥 있길래 빵 부스러기를 조금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도 또 왔어요. 이상하게 그게 너무 기뻤어요. 작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요. 이게 바로 노년기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작은 것들에서 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요. 젊을 때는 큰 성취, 큰 변화, 큰 자극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의 모양, 손자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짧은 대화,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의 편안함. 이런 순간들이 하루를 충만하게 만들어줘요. 뇌과학자들이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집중력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데 특화되어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깊이 있게 음미하고 의미를 찾는 능력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정말 소중한 것들은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과거의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자식들에게 더 잘해줄 걸, 건강을 더 챙길 걸.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그 후회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할 뿐이죠.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지금의 지혜와 경험이 없던 상황에서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 거라고요. 실수도 있었고 잘못된 판단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온 나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소원해진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 볼 수도 있고, 미안했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고마웠던 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수도 있어요. 완벽한 관계 회복을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천천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괜찮아졌어 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너 요즘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네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마음의 봄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날도 있을 거예요.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어지고 사람들과 만나기 귀찮아지는 날 말이에요. 그런 날이 와도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은 좀 힘든 날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실천들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우울감이나 허무감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에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의 신호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구나.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할 시기구나. 이런 메시지일 수 있어요.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자식들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제는 좀 쉬어가셔도 돼요. 오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실천을 이어갈 때 이미 행복은 우리 곁에 와 있어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어요. 당연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 같은 선물들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동반자예요. 허물을 지혜로 바꿀 때 우리의 노년은 평온과 품위로 채워집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작은 기쁨들이 당신의 일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길 바라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도 완벽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 그럴 때 어떤 작은 실천으로 마음을 다독이셨는지, 혹은 나이가 들면서 새롭게 발견한 소소한 기쁨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비슷한 마음으로 힘들어 하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